오늘 오전에 SNS를 봤더니 이분을 추모하는 글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더군요. 이분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참 어려워 보입니다. 1970년대부터 민주화 운동의 현장에는 늘 이분이 있었고 옥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고문을 당해서 80kg이 넘는 거구였는데 그야말로 절반 정도로 몸무게가 준 적도 있다고 하지요. 고 백규환 선생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백규환 선생과 관련한 이야기, 한국 현대사 온몸으로 관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고 백규환 선생의 모습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1974년도인가 5년도 내가 그때 42살인가 43살이었었어. 근데 긴급적으로 조치가 잡혀가지고 요새 말로 치면은 1심과 2심을 이틀 만에 다 끝낸 거야. 그 다음에 큰 소리 질렀던 거 한마디 다시 한번 상기시켜볼까 합니다. 대법원은 사법부는 침몰했으니까 살아날 생각하지 말고 아주 해체하라 내가 그랬어. 내 참나니가 용기는 죽은 게 아니다. 여러 학살의 주범이 누군지 박근혜는 밝혀야 합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두 분도 박문신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백규환 선생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80년대 대학교 대학원을 다녔고 시 현장에 늘 그분이 계셨고 그 전에 유신 체제에서 긴급조치 1호로 또 구속이 됐고 민주화를 위해서 계속 투쟁을 했고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정말 최전선에서 그분들을 위한 투쟁을 했던 분. 그리고 이제 정치 현실에 또 뛰어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하려고 노력했던 분. 이런 분으로 기억을 하고 지금 유가족께는 큰 위로의 뜻을 전해드리고 명복을 빕니다. 이 백규환 선생이 지향했던 거 논란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활동했던 거는 앞으로도 계속 기억이 되고 계승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 지금 정권에서 저분이 구현하고자 했던 그 민주화, 정의, 공정 현 정권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권도 성찰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장은 고 백규환 선생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방송이 끝나면 바로 이제 조문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 2시부터 조문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1987년에 백규환 선생이 처음 제야 단일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저는 자원봉사자였고 선거운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 유세를 들었던 유세 소리가 지금도 막 말씀드린 소름이 이렇게 돋는데 그 목소리가 평생 귀에 쟁쟁합니다. 어쨌든 이분이 말씀하셨던 민중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 지금은 서민으로 생활형으로 우리가 바꿔 부를 수 있겠지만 그 뿌려놓은 씨앗이 또 통일에 대한 그런 씨앗이 큰 나무가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상일 의원님께서 지금 저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한국의 정치권 모두가 이분이 말씀하셨던 그런
민중이라고 하는 말씀, 통일이라고 하는 꿈, 이러한 꿈들을 잘 이어받아서 반드시 큰 나무로 키워내야 된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박선 위원장, 예. 백기환 선생 하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백기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사실은 정말 싫다고 하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빨갱이라고 하는 낙인이 상당히 오랫동안 찍혀 있었던 분이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예. 박문신 예. 논설위원님과 이상일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게, 제가 그 백기환 선생님의 자원봉사자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 당시도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빨갱이 중의 빨갱이를 돕냐, 이런 말씀이고, 저도 한동안 그런 영향에서 자유롭지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항상 시위 현장이나 이런 곳에 불렀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고 하는 이 정말 저희들로서는 정말 불러도 감동스러운 이 노랫말의 원작자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백기환 선생은 이렇게 가시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을 통해서 그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후대까지 길이 그렇게 이어지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백기환 선생을 만나뵌 적은 없는데, 갑자기 제가 시를 하나 읽을 테니 여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을 테니까 아마 이 시 누가 썼는지 알 거요 하면서 시를 읊었는데, 한 명도, 2만 명 넘는 학생들이 모였는데 한 명도 누가 쓴 시인지 대답을 못했어요. 그 시가 제가 나중에 찾아봐서 지금도 기억합니다.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 산으로 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동엽 시인의 진달래 산천이라고 하는 시고, 이 시를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백기환 선생이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이 시가 바로, 이 시를 한번 읽어보시면 빨치산 하셨던 분들을 연상케 하는 바로 그런 시입니다. 그 아픈 현대사를 학생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은 그 시를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오늘 앵커가 그 말씀하시니까 찾아봐야 되겠는데, 사실 한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대목 중에 하나죠. 그 문제 때문에 소위 말해서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 사회가 또 한동안 군사 독재 시절에 소위 이제 그 여야 큰 정쟁의 한 요소가 됐고, 또 낡은 이념 대결의 한 요소가 됐었는데, 그를 통해서 또 많은 아픔을 가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극복을 하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구현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그의 잔재는 좀 남아 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과거사를 되새기면서 좀 성찰을 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백기환 선생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했던 그런 것들, 그분이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진영 논리를 좀 떠나서 과연 우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을 하고 있는가, 제도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건 없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인의 첫째 딸 백원담 성공회대 교수, 고인을 추모하는 많은 분들에게 어떠한 인사말을 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버님께서 평소에 저는 장치는 절대로 병상에서 투병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 나는 길거리에서 싸우다 죽겠다. 노동 현장에서 피 흘리는 사람들 앞에서 내 온 목숨을 바쳐서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새로운 너나명의 세상을 위해서 싸우다 죽겠다. 그러니 나를 절대로 병상에 갖다 넣지 말아라 하셨는데, 제가 차마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1년 동안 아버님의 병상에 그 모진 힘겨운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도 차마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역사적으로 가장 치열한 싸움을 하신 것처럼 저희 자식들도 뜻을 받들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예, 오늘 첫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저도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 광장을
쩌렁쩌렁 울리던 고 백규환 선생의 연설 장면, 그 목소리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이 노래 가사는 백규환 선생이 직접 쓴 시 몇 비나리,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싸움은 용감했어도 깃발은 찢어져 세월은 흘러가도 굽이치는 강물은 안다. 벗이여 세월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앞서서 가나니 산자여 따르다. 산자여 따르다. 평생을 통일운동, 민주화운동,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위 현장에 어김없이 나타났던 고 백규환 선생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추모하고 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고 백규환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